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지성입니다. 자, 인하대학교 분들 모시고 30분 정도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 구직 활동하시는데 방향성이라든지 아니면 미리 고민하셔야 될 포인트들 짚어드리겠다라고 하는 목표로 오늘 취업 준비 타이틀을 갖고 부제 조금 영어로 한번 구성해봤습니다. What am I supposed to do?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노? 이런 관점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앞으로 조금 더 구직 방향성 잡고 취업 활동에 유리한 선점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인드셋이나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라이트하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번 맞춰볼게요. 이게 이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시절까지 별로 고민 없으셨을 거예요. 인생 살면서도 뭐 크게 고민 없으셨을 거고, 미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고민한 적 없을 거예요. 어쨌든 엄빠도 그렇고 주위에서도 그렇고, 야, 대학 가면 다 해결된다, 요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부터 3학년, 요 고학년 되는 시점부터는 대학이라고 하는 걸 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무슨 전공에 맞춰서 가야 될지 아니면은 학교에 맞춰서 가야 될지 이 두 가지 포인트에서 흔히 얘기하는 수능 점수 맞춰서 가는 선택을 하신 분도 계셨을 거고, 전공에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도 인하대라고 하는 거를 목표로 오셨거나 아니면은 전화기라고 하는 거를 목표로 오신 분들의 비중이 가장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멍 때리고 있다가 옆에서 야, 전화기 모르냐? 야, 인하대면 괜찮아. 그래가지고 인하대는 명문대야. 그래가지고 그래? 해서 아마 결정을 하셨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이 됐네. 대학생이 됐어. 1학년, 2학년, 흔히 얘기하는 저학년 구간 동안에는 정신 못 차리고 아마 놀았을 겁니다. 대학생이잖아. 대학생이잖아. 캠퍼스잖아. 그래가지고 대학생이 다 신나게 놀면서 뭔진 모르겠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 되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열심히는 하고 있거든. 열심히는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만약에 전자공학을 전공했다, 또는 화학공학을 전공을 했다, 기계공학을 전공했다. 다 전공 계열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이런 학업이나 활동들에 계속 경험이 누적되시다 보면은 나는 요 동네가 적성이나 성격에 맞구나, 또는 내가 선택한 전공이 내 흥미나 재능 측면에서 매칭이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경험이 누적이 되시면서 나라고 하는 본인 인간 자체에 대해서 성향 같은 게 파악이 조금씩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쉽지만 요때 크게 고민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히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저학년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멍 때리고 좀 놀면서 공부하는 척 하시다가 3학년, 4학년, 더군다나 4학년 되시면 선배들 뭐 삼성 갔네, LG 갔네, SK 갔네, 현대 갔네, 뭐 어디 갔네, 이런 얘기가 슬금슬금 들리거든요. 그러면서 나도 대학생인데 점점점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정말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가 요때까지는 학생입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갑자기 학생이 아니게 되십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갑자기 따뜻한 물 28도씨에 8도씨 온도 물에 있다가 갑자기 4도씨 물로 와버리실 거예요. 근데 사회로 진출하는 이 직업이나 진로를 설정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무게중심이 하고 싶은 거 중심으로 되느냐, 또는 내가 전공이나 경험, 지식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거 중심으로 운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구직 활동 승부처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요거를 간단하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고등학교 시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성년이 아닙니다. 청소년이죠. 미성년이란 말이에요.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 그렇게 책임을 사회에서도 요청하지는 않아요. 근데 대학생, 아직도 학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돈을 내고 공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 받고 일하는 프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아르바이트 같은 걸 통해서 사회 간접 경험을 해보시긴 하겠죠. 근데 내 직책이나 또는 직급이 없는 상태에서는 내 신분, 내 포지션은 아마추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 2학년 때는 모르겠지만 3학년, 4학년 때 고학년이 되실수록 이 파란색 부분, 즉 프로의식이 무게중심으로 계속 높아져야 됩니다. 예전 고교 시절하고 대학 저학년 시절까지는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이나 가치 판단 기준점이 내가 관심이 있고 재미나 흥미를 느끼고 내 적성이나 성격을 따지는 선택을 해오셨다고 하면은 우리가 돈 내고 공부하는 학생에서 돈 받고 일을 하게 될 아마추어에서 프로가 되신다라고 하면은 죄송하지만 요런 기준점보다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갖추고 계신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서 능력을 배양시킨 다음에 이를 실력으로 입증해서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게 프로로서의 큰 변화가 발생이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대학에 오신 이유 자체가 어쨌든 직업이나 직장에 대한 조금 더 안정적인 또는 여러분들이 만족감을 높이는 후회를 줄이는 그런 선택을 위해서 대학 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변화가 정말 무섭게도 한 번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아직까지 계속 강의실에서 교수님 강의를 듣다 보면은 이런 그 흔히 얘기하는 사회 쓴맛이나 나는 뭐 내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실 수도 있어요. 정말 무서운 거는 한순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가이드를 해주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 기회를 미리미리 찾으려고 노력하시지 않으면 정말 학생에서 프로, 아마추어에서 프로가 되는 거는 이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무서운 변화를 겪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3가지 포인트 선 요약해보면 첫 번째는 내가 앞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신 상태에서 마인드셋 변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학생 신분에서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바뀌게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치 판단이나 의사결정의 중심 요소가 나라고 하는 사람에서 회사 또는 조직이라고 하는 이 관점의 변화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마인드셋이나 사고방식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 취업 활동에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적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아무리 내가 돈 받고 일하는 프로여도 그래도 직업하고 직장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아무리 대기업 내 전공을 살려도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가 쉽지가 않아집니다. 그래서 선택 기준, 직업이나 직장, 직업하고 직장은 다른 개념입니다. 직업하고 직장에 대한 선택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마련을 해 놓으시지 않으면 나중에 남들은 부러워하는 뭐 대기업 다니더라도 정말 나는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고충을 겪으실 수도 있을 거기 때문에 직업이라든지 직장 선택의 기준점을 마련을 해 놓으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어쨌든 대학에 왔으면은 기본기가 탄탄해야지 내가 프로로서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마인드셋, 선택 기준, 기본기라고 하는 3가지 키워드를 놓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인드셋입니다. 제가 구직활동 도움을 드리면서 계속 이제 지원 동기 같은 거 작성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이런 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대학에 와서는 잠시 방황하면서 놀기에 바빠서 학업을 등한시했다. 그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할게요. 정말 다행인 거는 1학년 때는 놀아도 회사에서도 익스큐즈를 해줍니다. 그럴 수 있지. 근데 2학년, 3학년, 4학년은 전공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학생 신분,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생의 신분의 본분이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출발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남자분들은 보통 군대를 갔다 오거나 아니면은 여아구 분들은 2학년이 돼서 이제 전공을 계속 접하시다 보면은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학업에 집중하고 적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지원자는 어떠냐? 그런데도 비록 성적이 잘 안 나왔어. 고해성사하고 있죠, 지금 회사에다가. 나를 팔아야 되는 입장인데, 나를 셀링해야 되는 입장인데도 이렇게 고해성사를 하고 있어요. 약간 아쉬운 부분이죠. 하지만 포장지는 또 그럴싸하게 했어. 나오지 않았어. 성과가 없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자는 마음을 갖고 있었대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아니 네가 포기 안 한 게 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등록금을 내면은 학위를 어쨌든 학점 2.3으로 졸업을 하건 4.1로 졸업을 하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거는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프로된 입장에서 네가 포기 안 한 게 뭐야? 니네 부모님이 너를 포기 안 하고 등록금을 계속 지원해 주신 거 아니니? 라고 하는 오히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현직자나 프로들한테 쓸데없는 연상을 하게끔 만드는 이런 요소들 또는 무능력하구나, 이 친구가 역량에 대한 좀 의구심이 생기는구나 라고 하는 표현들은 고해성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거는 마이너한 거고 메이저는 뭐냐? 메인은 요겁니다. 4학년까지 오게 돼가지고 이번에 땡땡 디스플레이 인턴 지원하게 되는데 이번 인턴도 저에게 많은 것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친구가 이 회사에 지원한 동기는 뭐죠? 명확합니다. 많은 것을 배우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회사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뽑을 때 왜 돈도 주고 교육도 시켜드려야 되는 거죠? 회사는 이윤 창출이라고 하는 목적을 갖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인데 교육도 받고 돈까지 받겠다고 하는 이런 도둑놈 심부를 갖고 계시면 이거는 학생스러운 마인드입니다. 학생은 돈 내고 공부하는 포지션이 많지만 우리가 이제 프로가 될 거란 말이야. 프로가 될 거면 배우겠다라고 하는 마인드는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도 같이 보실게요. 삼성은 초격차를 통해서 압도적인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위 또 빠지지 않는 단어 나왔죠. 초격차 삼성의 이렇게 수식어로 또 나왔죠. 그 다음에 저의 도전 정신과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가 뭘 도전해봤는지 모르겠지만 닮았대요. 그래 놓고 메인은 여기서 나옵니다. 사내 교육하고 학위 취득 등 인재 육성 니네 엄청 잘해주더라. 니네 회사 가면은 내 도전을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 꿈을 이루면서 동반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니네 회사 지원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로드맵 같은 것도 10년 뒤에는 해외 사업장 나가가지고 내 꿈을 펼치고 싶다 라고 해놨어요. 자, 이 친구 회사에 지금 왜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 드세요? 저는 딱 이 친구의 지원 동기를 읽고 나서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꿀 제대로 빨려고 하는구나. 꿀 빨려고 작정했어, 지금. 그러면 이 친구를 뽑아서 회사 줄 건 뭐죠? 이 친구가, 이 지원자가 삼성이라고 하는 조직에 들어가면은 이런 게 좋아 보여서 선택했습니다라고 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 지원자를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뽑아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 꿀 빨려고 하는 친구를 우리가 왜 프로 세계에서 왜 이런 친구를 뽑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마인드셋이 근데 이런 쪽에 무게중심이 아직까지도 남아 계신 분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회사 교육기관 아닙니다, 여러분. 회사라고 하는 것은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배우겠다라고 하는 거, 물어보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역량을 발휘하겠다, 기여하겠다, 일조하겠다,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거, 공헌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프로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두 번째. 죄송하지만 회사는 여러분들의 꿈에 또는 자기 개발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교육을 해드리죠. 왜 교육을 해주느냐? 회사가 여러분들한테 월급 드리는 것 대비해서 제대로 일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신입사원분들은 교육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이게 다 회사가 좋으려고 교육을 시켜드리는 거지 여러분들 좋으라고 교육시켜드린다? 죄송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프로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지고 나발이고 별로 크게 관심 없습니다. 대신 뭐에 관심 있냐? 회사의 성장과 회사의 꿈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야를 갖고 있는, 기준점을 갖고 있는 곳이 프로 또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인드셋이나 표현부터 자기소개서가 됐건 면접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됐건 이런 표현보다는 이렇게 기여하겠다 또는 회사의 성장에 일조하겠다, 협업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마인드를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 중심에서 회사 중심으로 마인드셋을 바꾸시려면 또 직무라고 하는 선택 과정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계속 직무 선택하시는 기준점을 보면 왜 이 직무 선택하셨어요? 또는 왜 지원하셨어요? 라고 하면 제 적성하고 성격이 맞아서요. 제가 흥미, 재미, 관심을 느껴서요. 라고 하시는데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재미를 느낀다라고 하는 일을 시켜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회사는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 업무를 부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축구를 엄청 잘하는 지원자가 있다고 하면은 그 지원자가 축구를 하기 싫다라고 해도 그 사람은 축구팀에서
원하는 인재인 거지. 축구를 잘하는 지원자가 야구팀에 아무리 내가 야구에 흥미가 관심이 있어서 지원해본들 야구 코치는 그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심으로 계속 나는 이걸 하고 싶어요 라고 한들 돈도 받고 하고 싶은 것도 하는 그런 그 유토피아는 사실 냉정한 프로의 세계에서는 존재할 확률이 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나를 어떤 쓰임새를 느낄지 또는 직무 관점에서 지원하는 매칭성이나 당위성이 어떻게 비춰질지를 판단을 해보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공계 전공했으면 솔직히 이공계 엔지니어 쪽으로 지원을 주력으로 해야 되는 거지. 보면은 뭐 구매 지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기술 영업 지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상품 기획 이런 데 막 지원하시면은 왜 지원하세요? 라고 하면 멋있어 보여서요. 제가 그래도 이공계 치고는 발표를 잘해서요 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런 직무들은 어학을 잘해야 되는 요소가 성분이 높습니다. 그러면 인문상경계 출신 분들이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션이겠죠. 그래서 회사에서 나를 어떻게 쓰임새를 느끼고 판단할 거냐의 무게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선택을 하시게 되면 합격 가능성이 조금씩 더 배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셋 변화를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대학에 왜 왔습니까, 여러분? 대학에 왜 왔냐? 여러분들 선배를 보니까 10분 정도로 일반화를 시켜보면 한 3명 정도는 2학년 때까지 신나게 놉니다. 신나게 놀아요. 2학년 때까지 놀다가 3학년 때는 이제 전공 프로젝트도 하고 이렇게 선수 과목을 기준으로 막 이렇게 실습 과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늦가기 공부를 시작하게 되지만 이미 늦었어. 그래가지고 4학년 2학기 때까지도 막 신나게 계속 재수강하고 땜빵하고 하다가 야 이제 취업해야 되네 라고 하는 이제사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 시점에 고민하게 돼요. 예. 그 다음에 절반 정도는 1학년은 놉니다. 오케이 익스큐즈 된다 이거야. 그러면 2학년 때부터는 최소한 전공 학점 관리는 해주셔야죠.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 정도쯤이 되면은 내가 어학 자격증 어학이라든지 자격증 또는 인턴십 같은 것도 계속 고민을 하면서 내가 앞으로 뭐해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나,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이게 어디다 써먹을 수 있는 건지를 슬금슬금 고민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인턴십 기회도 4학년 1학기쯤에 한번 해보시고 그걸 토대로 구직 활동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몸을 담게 되시는 게 보통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분들은 보통 졸업 유예 이런 선택을 하시게 되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준비가 덜 됐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느끼기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다. 자, 고수분들은 1학년 때도 어느 정도 학점 관리하면서 놉니다. 그러다가 2학년 전공 커리큘럼이 어느 정도 매칭이 돼야 되는 이 시점에 산업이나 직무를 고민합니다. 이런 고민들이 일찌감치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학이나 자격증 같은 것도 빨리 따놓고 그 다음에 직무 역량 관련된 실무 간접 경험들도 쌓아놓은 다음에 자기소개서 인적성 같은 것도 미리 공부해서 4학년 2학기 졸업하시기 전에 어느 회사에 내가 취직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끝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자, 결국 이 진로라든지 직업 선택의 기준점을 어느 시점에서 고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 스토리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